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에서 열나는 환자 수가 어제 하루 4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누적 발열 환자 수는 1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늦은 밤에 직접 약국을 돌며 비상 점검에 나섰습니다. 먼저 서혜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의 한 약국 앞에 등장해 안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약국을 둘러보며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눈 김 위원장은 연이어 또 다른 약국을 찾습니다. 긴급히 야간에 약국을 돈 건 의약품 공급과 판매 상황을 직접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김 위원장은 최대 비상 방역 체계로 전환된 뒤 공급된 의약품의 종류와 보관 규정 준수 여부 등을 꼼꼼하게 파악했다고 북한 관영 매체들은 전했습니다. 전반적인 약국들이 자기의 기능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게 꾸려져 있지 못하고 진열장 외에 약품 보관 장소도 따로 없는 낙후한 형편이라고 하시면서 시찰 회의에서 약국의 의약품이 제때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한 김 위원장은 인민군을 투입해 공급을 안정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비상의약품을 풀어도 중간에서 사재기와 불법 유통 때문에 사라져 지역 병원과 약국까지 공급되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북한 방송들은 해열제로 쓸 수 있는 의약품과 한약재 등을 소개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또한 안궁우황안이나 삼양우황 총심안도 더운 물에 타서 먹으면 요를 내리게 하고 환자 규모는 급속하게 늘어 어제 신규 발열자 수는 40만 명에 육박해 누적 발열자 수가 12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사망자는 지금까지 50명이라고 집계했는데 검사 장비가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망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지난 14일 기준으로 평양의 유증상자가 8만 3천여 명이라고 밝혀 2만 명대인 다른 지역들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이는 지난달 평양에서 열린 태양절 축제와 열병식 등 대형 행사들이 코로나19의 확산을 촉발시켰음을 시사합니다. MBC 뉴스 서혜연입니다. 우리 정부도 북한 지원을 위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늘 북한에 돕겠다는 의사를 담은 통지문을 보내려고 했는데 북한 반응이 아직 없습니다. 이어서 곽승규 기자입니다. 오전 10시 30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 지난 13일 북한의 의약품 지원 방침을 밝혔던 윤 대통령은 사흘 만에 또 북한의 코로나 극복을 돕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호응한다면 코로나 백신을 포함한 의약품, 의료기구, 보건 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오전 11시 시정연설이 끝나자마자 통일부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에 설치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측이 통지문을 보낼 테니 북측이 수신해달란 내용이었습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북한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에게 보내는 통지문엔 백신과 의약품, 마스크와 진단도구의 제공, 방역 경험을 포함한 기술 협력 진행 등을 논의하기 위한 남북 간 실무 접촉 제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 통지문의 수령 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남북 간 통지문은 팩스를 통해 주고받을 수 있는데 한쪽이 수신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아예 보낼 수 없습니다. 북한이 명확히 거부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통지문 수령 의사도 밝히지 않으면서 결국 우리 측은 통지문을 보내지도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통일부는 오후 2시 28분 북한이 통지문을 수령하지 않은 사실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30분 뒤에 열린 취임식에서 권영세 장관은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습니다. 북한도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서 주민들의 피해를 막는 데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북한은 오늘 끝내 통지문 수령 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통일부의 고위 당국자는 우리가 여유를 가지고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북측의 답을 재촉하진 않을 뜻을 내비쳤습니다. MBC 뉴스 곽승규입니다. 자, 다급해진 북한이 손을 벌릴 곳 역시 중국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중국을 포함해서 백신 줄까 물어보는 국제사회에 필요 없다는 입장을 북한이 보여왔는데 지금 북한과 중국이 의료 지원 문제를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베이징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혜인 특파원. 자, 북한 코로나 확산세가 굉장히 가파른 만큼 무엇보다 언제쯤 지원이 이뤄질지 이게 관심인데 중국 측에서 뭐라고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오늘 중국 외교부 브리핑에서 많은 질문이 있었는데 자오리젠 대변인은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고
북한과 소통하고 있다고만 답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상황이 심각한 만큼 최대한 빨리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확진자가 이미 쏟아지고 있는 만큼 방호복과 마스크 등 방역 물품과 진단시약 그리고 치료제가 우선적으로 지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특파원, 북중 간에 협의된 내용이 만약에 있다면은 접경 지역에서 뭔가 움직임이 있을 법도 한데요. 취재된 게 있나요, 혹시?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북한과 접한 단둥에 있는 저희 MBC 취재원이 촬영한 오늘 신의주의 모습입니다. 평소라면 북한 주민들이 많이 나와 있을 압록강변에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단둥에서는 북한에 갈 의료 인력을 모집 중이라는 얘기도 돌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여부는 확인이 안 되지만 단둥은 항상 북한 소식이 전해지는 1차 통로인 만큼 북한의 상황이 매우 심각한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다만 단둥도 코로나로 도시 전체가 봉쇄된 상황인데 북한으로 물자를 보내기 위한 움직임은 아직 없다고 합니다. 자, 북한이 중국 지원만 받을 건가? 우리 포함한 국제사회 도움도 필요할 텐데 어떻게 봅니까? 네, 올해 누방인 중국은 자체 개발한 백신과 치료제를 갖고 있고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라 방역 물자도 풍부합니다. 북한과 바로 인접해 있어서 육로와 해로, 항공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속한 지원도 가능합니다. 북한은 지난 2년 동안 국제사회의 백신 지원을 모두 거부했지만 이제 상황이 바뀐 만큼 중국 백신을 접종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화이자나 모더나는 저온 보관을 해야 하지만 중국의 시노백과 시노팜 백신은 상온 보관이 가능하다는 점도 의료 환경이 열악한 북한 입장에서는 좋은 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의 선진 방역 체계를 배워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중국의 지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북한이 비상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은데 우리 정부 제안에 대해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북한이 어떻게 코로나 위기 대응하려고 하는 건지 좀 더 분석해 보겠습니다. 권희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권 기자. 네. 요즘 북한 방송만 봐도 좀 예전과 좀 다른 모습들이 보인다고요? 그렇죠. 북한의 TV 방송은 보통 오후 3시에 시작을 하는데요. 그렇죠. 오늘은 극히 이례적으로 아침 9시부터 방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방송에서는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한 소식을 집중적으로 전했고요. 특히 해열진 통제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설명하거나 격리됐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반복해서 전했습니다. 우리로 치면은 코로나19 뉴스 특보에 해당하는 이런 방송을 이제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시작한다고 고지하기도 했는데요. 방송까지 총동원해서 방역에 매진하겠다는 어떤 절박함이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네. 이 북한의 환자는 느는데 사실 북한이 코로나 대비가 잘 돼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좀 당황한 모습들도 좀 비치는 것 같아요. 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12일에 이어서 14일과 15일에 잇따라 정치국 비상협의회를 주재하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지난 14일 기준 40만 명에 달하는 유증상자 집계치가 이틀 뒤인 오늘 발표될 정도로 유증상자나 확진자 규모도 제때 파악이 안 되는 늦군요. 모습이죠. 네. 그렇죠. 네. 그나마도 이 PCR 검사를 못해서 발열자만 집계하고 있는 게 이 정도입니다. 북한은 지금의 코로나19 상황을요, 6.25 전쟁과 고난의 행군 당시 100만 명 넘게 목숨을 잃었던 그런 대규모 참사에 비견되는 엄청난 사건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권희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